환경에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지피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혼술입니다. 한스쌤, 어떻게 2년 가까이 네. 매주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오시네요? 진짜 이거 만드는 게 진짜 한 달 내내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본은 안 쓰고 이름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혼술이요? 네. 요즘 혼술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혼술의 레벨이 달라졌다라고 해야 될까? 뭐야? 어떻게 그러니까 달라져요? 옛날에는 혼술 하면은 집에서 그냥 맥주 마시는 정도였었는데 에이, 이제 코로나 시국과 함께 레벨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볼 것도 많아지고 이런 맞아요. 디지털 환경도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좀 본격적으로 술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하는 것 같은. 네? 주조를 하신다고요? 주조는 아니고 이제 막 다른 술을 막 섞는다라든지, 조합을 해서. 네. 아니면 맥주 말고 다른 주종을 먹는다라든지 이렇게 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도 오고 또 네. 날씨도 많이 더워지지만 그래도 그쵸. 코로나가 또 끝나가고 있으니까 야외 활동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중한 댓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쇼미숍님께서 팟빵에 남겨주셨는데요. 원전 근처 사시는 실제 주민들 목소리는 어떤지 늘 궁금했는데 이번 방송이 좋은 실마리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김우창 작가님이랑 같이 했던 그 에피소드 듣고 네, 남겨주신 그때, 댓글인가 봐요. 네, 저희 장안의 화제작이었죠. 저희끼리. 네. 원전마을. 네, 원전마을. 그래가지고 요 책도 정말 좋으니까 팟캐스트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오병이어님께서 오랜만에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친환경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전기차 100만 대 충전 가즈아!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제가 제대로 살려서 잘 읽었나요? 그렇죠. 요즘 약간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모자란 것 같지만 제가 안 네. 해가지고 그 느낌을 잘 그런 모르나 것 봅니다. 같았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은 아마존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과 그린피스의 아마존 캠페인에 대해 얘기할 예정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지피지기 초대석에는 이명신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명신쌤 지식채널 첫 출연이신데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생물 다양성 캠페이너 이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박수를. 네, 이렇게 첫 발을 들여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제 못 나가시는 이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곤 했는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팟캐스트에도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번쩍 출연이라고 그쵸. 썼는데 왜 번쩍을 안 하시나요? 번쩍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아까 보면서 조금 어색한 게 느껴져가지고 오늘 사실, 두 분 네. 친해지길 바라. 네, 사실 명신쌤을 실물로 본 게 이번이 두 번째여가지고 네. 번쩍 하려다가 살며시 내려놨습니다. 맞아, 맨날 인사만 했었죠. 네, 그때 잠시 인사만 했었는데 이번에 팟캐스트 출연에는 어떤 계기로 좀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존 환경 전문가가 살인되면서 사실 저희가 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네. 그게 또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명신쌤께서 진짜 바쁘셨어요. 저희 맞아요. 그린피스 SNS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저희가 주한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이제 비폭력 직접 행동을 했던 사진도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명신쌤이죠. 네. 그래서 진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지식
주식 채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명신쌤 팟캐스트 이번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팟캐스트 저희 많이 들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약간 이거 사상 검증 이런 통과 거 질문. 어떨까요? 네. 이거 통과 질문. 코멘트 해도 되나요? 네. 노코멘트. 네, 네. 노코멘트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석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네. 저희 명신쌤께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실종된 환경운동가 2분이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사실 많은 분들이 기사나 또 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지난 5일이죠. 그때 저희 그린피스와도 긴밀히 일했던 영국인 기자 돈 필립스랑 브라질인 원주민 전문가 브루노 페레이라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실종이 되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열대우림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됐던 환경운동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2분이 살해됐다라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범행 동기나 이런 거는 좀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이 환경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환경 운동에 조금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브라질 정부의 그런 개발 정책이나 이런 맞아요. 것에 환경운동이 반한다, 좀 음.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다는 거죠. 그쵸. 지금은 추측이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아마존 내 이런 불법이나 벌목, 채굴, 마약 밀매 등이 워낙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 2분이 실종 전에도 이런 조직 범죄자한테 살해 협박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2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린피스와 또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2분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영국 기자인 돈 필립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년 넘게 아마존 내 원주민 문제를 취재하셨던 베테랑 기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의 책인 How to Save the Amazon이라고 해서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브라질 아마존으로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원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인터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원주민을 잘 알고 있던 브루노 페레라라는 이분과 함께 이제 일을 하면서 약간 현지 코디네이터 맞아요, 같으신 네. 분이라고 네, 생각하면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물론 돈 필립스도 20년 넘게 뭐 아마존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이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페레이라 분도 전문가다 보니까 네.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분 모두 아마존을 정말 사랑하고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네, 명신쌤께서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아마존에서 이러한 실종, 살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최전선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가들을 타겟으로 한 피살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20년에는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운동가들의 살해 관련된 보고서를 내는 국제자원개발감시단체 글로벌 위트니스가 있는데요. 네네. 네. 여기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환경운동을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227명이라고 해요. 이 중에 75%가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했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대부분의 그쵸. 사건이 이제 맞아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보면 가장 많은 나라가 콜롬비아, 그다음 이제 멕시코, 필리핀, 그리고 그다음 이제 브라질인데요. 네. 지금 보면 이 대부분 지금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네, 라틴 아메리카다 쪽이니까. 보니까 네. 굉장히 환경 운동을 하기에는 위험한 대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만 20명이 사망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환경운동가를 타겟으로 한 범죄가 네.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언급했던 이 글로벌 위트니스 자료에 따르면 네. 2020년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매주 거의 4명의 환경운동가가 죽었을 정도로 매주 4명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운동가 분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환경운동가 분들이 이런 무분별한 환경 파괴의 최전선에 서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피살되거나 뭐 범죄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에서 불법 벌목이나 산림 파괴 등이 정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원주민들이 지금 열대우림을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는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정책에 방해가 되는 환경운동을 해서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보호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원주민 보호구역에 광업, 농업, 또 뭐 인프라 건설 같은 이런 상업적 개발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뭐 환경운동가 분들이나 아니면 원주민 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나온 이 원주민 선교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브라질 원주민 살인 사건은 전년 대비 61%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 브라질 원주민 살인 사건은 전년 대비 거의 61% 증가한 182건이라고 해요. 네. 사실 182건이라는 이게 숫자로만 봤을 때 물론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틀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난 꼴인데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해 주셨던 단체의 자료와는 또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현지 단체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실 수 있었나 봐요. 네, 아무래도 그런 수집하는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뭔가 살해를 당했다거나 그런 범죄에 노출됐을 때 단순히 환경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했다라고 사실 단정 짓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수치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금 보수나루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현재 브라질 의회에서는 원주민 토지를 이렇게 직간접으로 위협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심의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법안들이 있을까요? 흔히 파괴 패키지라고 불리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법 이름이 파괴 패키지 법안인 건가요? 이제 뭐 이른바 그쵸.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게 아. 아닐까요? 네, 맞아요. 특히 미디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파괴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많이 비난을 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안들 중에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 하나는 원주민 영토 내에서 채굴을 비롯한 경제적 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원주민 영토의 법적 보호를 약화하는 그 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브라질 헌법에 위배되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 그래서 이 법안들이 원주민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면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멈춰도 부족할 판에 지금 계속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브라질 아마존의 파괴 속도만 봤을 때 지금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벌써 첫 4개월 동안 베어낸 아마존 숲이 미국 뉴욕시 면적의 2배 이상이 된다고 해요. 상상도 정말, 안 될 네.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거의 69% 급증한 규모라고 합니다. 와, 이 기간에만 네, 이야기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올해 4개월. 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 규모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보호소나루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걱정이 정말 많이 되네요. 네, 사실 저희가 아마존을 뭐 지구의 허파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아요. 다들 뭐 교과서에서 그렇게 보셨을 텐데 네. 지금은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구의 허파의 어떤 아마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지 않고 파괴 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네. 우려가 됩니다. 네. 보호소나루 대통령은 임기가 언제인가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는 10월에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우스노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런 개발 쪽, 아마존 개발 쪽을 더 적극적으로 밀 가능성이 있어요. 임기가 네. 끝나기 전에 그쵸. 이걸 밀어붙이겠다. 네네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빈곤이나 이런 게 이제 해결되고 네.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이런 산림 벌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증가될 수 있겠네요. 이게. 네. 사실 저희가 산불 얘기할 때 뭐 여의도의 면적의 몇 배가 탔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냥 정말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린피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아마존의 평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브라질 사무소와 영국 사무소 이렇게 두 사무소와 좀 긴밀하게 일을 하면서 이번에 두 실종자의 투명한 조사랑 또 아마존의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었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브라질에서 환경운동가가 살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사실 이 두 환경운동가가 죽은 것이 예견된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보우소나로의 정책과도 이렇게 맞물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무소와 함께 이 아마존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조금 강하게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메시지를 내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함께 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지난 17일이죠. 네. 네, 주한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아마존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아마존 평화를 요구하는 비폭력 집적 행동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이거와 함께 브라질 대사관에 직접 공문을 전달해서 저희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었습니다. 네. 두 분의 사진 이런 거 보고 이런 걸 보면은 SNS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이런 것처럼 정말 두 분에게 깊은 애도를 보내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네. 두 분에게 추모와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죠. 그리고 진짜 하루빨리 이런 아마존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린피스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까 나연쌤이 아마존은 이제 지구의 협파였다 이렇게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네. 아마존에 대해서 쌤들은 어떤 걸 알고 계세요? 네, 사실은 뭐 브라질을 직접 가본 적도 없고 뭐 아마존을 직접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미지는 좀 미디어에서 노출됐던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아마존 하면 생각나는 그런 열대우림 그런 무창한 네,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원주민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아마존이 이런 지구라든지 기후 위기 대응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아마존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을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아마존의 푸르고 울창한 열대우림과 네.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는 그쵸. 그런 곳을 생태 생각할 것 보고다. 맞아요. 네. 막 특히 옛날 영화 보면 생태 보고 진짜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그 옛날 영화 보면 네. 막 아나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나콘다 네. 되게 그렇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미지의 세계고 네, 미지의 세계고 지금 안타깝지만 이런 아마존은 더 이상 그런 것보다는 원주민의 토지의 침략과 탈취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무법천지로 전락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아마존이 자생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80%가 보존이 되어야 돼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존은 빠른 속도로 파괴가 되고 있고 네. 네. 정권은 이거를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이 아마존 지역에서 원주민 토지의 침략과 탈취 이런 강력 범죄가 멈춰지지 않는 한 지구의 허파라 불리던 아마존을 지키기가 어려울 테고 네. 그렇게 되면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그린피스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평화를 찾는 것이 곧 이런 원주민들의 토지와 침략이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고, 이게 이제 아마존의 자생 능력을 길러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사실 자생 능력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25년까지 80%가 보존되어야 아마존의 자생 능력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네. 2025년이면 진짜 금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시급한 문제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할 때 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2025년까지 아마존의 80%가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그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을 한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보존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거고 그렇다 보면 사실 저희가 대응하기가 막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초래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기 때문에 자생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이 아마존이 삶의 터전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 원주민 분들한테는 이 네. 아마존이 집이고 살아가는 곳인데 그렇죠. 곳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플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린피스 브라질 사무소에서는 네. 이 아마존에 살고 계신 원주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활동 중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네. 원주민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됐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원주민분들이 일반 브라질 시민보다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률이 150%가량 높았다고 해요. 그만큼 보건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에 살다 보니까 지리적인 한계도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이 보건의료 시스템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서포트를 못 받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브라질 일반 시민보다 150%가량 높은 코로나 사망률을 보였는데 네. 이에 대해서 그린피스 브라질 사무소가 윙스 오브 이머전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원주민 분들에게 마스크나 코로나 테스트기 그리고 식량을 포함한 이런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원주민 분들을 보호하고 돕는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무소에서 정말 큰일 했네요. 그래가지고 아마존 원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활동들도 해주셨는데, 브라질 사무소에서 이런 활동들 외에도 몇 년 동안 이런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었나요? 코로나 사실 이전부터 아마존 원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었는데요. 네. 브라질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다방면으로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원주민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생기실 것 같거든요. 혹시 명신쌤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아마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참 많죠.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네. 아마존에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건 사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정말 너무 먼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리적으로도 진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의 소식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마존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데서도 정말 열심히 환경 운동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벌써 올해만 해도 올 첫 4개월 동안 아마존에서 베어간 숲의 양이 미국 뉴욕시의 면적의 2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존은 빨리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 아마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아마존 얘기가 나오지만 뭐 대부분 브라질 정부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아마존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린피스도 아마존 관련해서 많은 컨텐츠도 만들 거고 많은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린피스 소셜 미디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신쌤 오늘 바쁘신 시기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지구의 하퍼라고 불렸던 아마존이 이렇게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무법천지로 전락되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 환경 전문가분들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범죄, 또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끔 용인한 브라질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구를 보호하는 일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들게 되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저희 모두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존에서 발생한 실종과 살해 사건 그리고 그린피스의 아마존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오늘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찾아뵙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은 짧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명신쌤 오늘 지식 채널 첫 출연인데 어떠셨나요? 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웃겨드렸죠. 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에게도 명신쌤의 이 진심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번 주제를 처음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어찌 보면 슬픈 일이잖아요. 저희들 이렇게 환경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지구를 살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살해를 당하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아팠었는데 아까 명신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의 죽음이 좀 더 헛되지 않게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이 지구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지구를 지켜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지켜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청취자분들도 저희를 지켜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은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 항상 이런 질문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구의 허파였던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으로 다시 불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녹음 참여해주신 명신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